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을 넘은 경상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얼마 전 어떤 일을 겪고 이 얘기는 꼭 사연을 보내야겠다고 다짐을 해서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글솜씨가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장남인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고 살고 있는데요. 남들도 그렇겠지만 제겐 미운 동서가 하나 있습니다. 도련님은 나쁘지도 좋지도 않지만 동서만큼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늘 제 속을 들들 볶고 있거든요. 진짜 사람이 얼마나 가진 게 없으면 늘 자신하고 비교를 해대며 본인 치켜 세우기 바쁜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예상하셨다시피 오늘 동서와 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꽤 긴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3년 뒤쯤 도련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인사한다고 왔을 때 당연히 보지 못했고 결혼식장에서나 얼굴을 마주쳤는데 첫인상부터가 좋지가 않더군요. 왜 조금만 얘기를 해봐도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그때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화장기도 거의 없는 얼굴에 한복을 입고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아직 붓기가 빠지지 않아 몸이 펑퍼짐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더니 설마 형님 되시냐며 자기와 동갑인 줄 알고 있는데 한참 언니인 줄 알았다며 어른들 다 있는 앞에서 절 물먹이더라고요. 어찌나 속상하던지. 그날 집에 와서 엉엉 우니 남편이 다 우리 애 낳고 기르느라 그런 거 다 알 거라면서 절 위로해 줬습니다. 사실 그 정도는 아주 약과였습니다. 동서가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선물 드릴 게 있다고 꼭 시댁에 오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근데 시댁에 갔더니 글쎄 선물이랍시고 사온 것이 비누 하나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 받으라고 여기까지 오라고 한 거예요? 아우, 형님, 이 비누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형님 보니 피부가 안 좋더라고요. 이걸로 세수하시면 각질이나 모공도 싹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꼭 써보세요. 이 추운 날 애 데리고 움직이는 거 힘든 줄 알면서 다음에 그냥 보자고 하지 그랬어요? 어머, 제가 그 생각은 못했네요. 아직 애가 없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할게요. 뭐라고 지적하면 전혀 몰랐다며 가식을 떠는 여우 같은 동서 때문에 말문이 막히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님도 그런 동서의 성격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고요. 그저 생각해서 사온 것 같은데 다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나날들이 암흑이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부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아무리 아껴서라도 살림살이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도 쉬지 않고 일을 했어야 했는데 아이를 바라는 시부모님이나 남편 때문에 아이를 가졌고 육아를 하게 되면서는 아이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남편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는 바람에 몇 달 동안 저희의 살림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시댁이나 친정에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끼고 아껴 그 기간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동서에게 아이가 생긴 겁니다. 하루는 시댁에 갔더니 동서가 오더라고요. 임신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어제는 자다가 몇 번을 깼는지 몰라요. 배가 나오다 보니까 화장실도 계속 가야 되고 이리저리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애 갖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큰애는 더 힘들었지. 이래저래 살림하며 일하느라. 그래요? 어쩐지. 임신할 때 잘 먹고 잘 자야 애도 똑똑하고 잘 큰다던데. 제대로 못 먹고 일하느라 희태가 그런가 봐요. 동서, 그게 무슨 뜻이야? 나쁜 뜻은 아니에요.
희태가 똑 부러진 데는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세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말은 가려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 동서처럼 생각나는 대로 뱉는다고 다 말인 줄 알아? 참, 너무 정색하시네. 뱃속에 애가 다 들어요, 형님. 적당히 하시고 그냥 넘어가죠. 말 한마디 했다가 아주 죽자고 뭐라고 하시네.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이건 네가 잘못했다. 빨리 큰애한테 사과해라. 어머님도 제 편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어머님한테 해드린 게 얼만데 이러세요? 저 서운하게. 전 사과 안 할 거예요. 제가 뭐 못할 말 했어요? 동서는 그 길로 시댁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동서를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는데 당연했죠. 남편에게는 시댁에 가는 건 동서가 없을 때만 가겠다고 선언했고, 어머님과 아버님도 그날의 언쟁을 보시고 몇 번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결국 이 싸움은 오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저는 동서가 안 오는 날이면 시댁에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동서도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시댁을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사실 몇 년 동안 앙금도 많이 사그라들었죠. 원치 않아도 설이나 추석 때는 얼굴을 마주했어야 했고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되던 해였습니다. 동서의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죠. 설날이라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원래 음식할 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동서인지라 저도 묵묵히 제 할 일만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 눈치가 보였는지 둘째가 애도 어리고 일하느라 많이 바쁜가 보다면서 방어를 해주시더라고요. 음식을 다 차려서 제사를 지내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때서야 동서가 아이를 앞장세워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그래, 어여 들어와라. 늦어서 죄송해요. 애 과외 수업을 빼먹을 수가 없어서요. 아니, 겨우 7살인데 벌써 과외를 해? 그럼요, 어머님. 요즘 영재교육에 나이가 어딨나요? 빨리 하면 좋은 거죠. 아유, 그래도 애가 너무 힘들겠다. 우리 진영이는 똑똑해서 그런가 더 공부하고 싶어 하지 힘들단 소리를 안 해요? 정말 다행이죠. 어여와 밥이나 먹어라. 우린 아까 다 먹고 얘기 중이었어. 세상에, 이 많은 음식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동서가 어머님 주머니에 돈 봉투를 찔러 놓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돈으로 늘 무마하곤 하는 걸 말이죠. 어머님은 아무 말 못하시고 뭘 이런 걸 주냐며 돈 봉투를 주머니 깊숙이 넣으시더라고요. 동서 오랜만이야. 네, 형님. 형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날도 추운데 음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말만 그러지 말고 다음부터 동서도 와서 거들어. 과외는 시간 좀 옮기면 되잖아. 형님이 과외 안 해봐서 몰라서 하시는 소리죠. 과외 하시는 선생님도 스케줄이 빡빡해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요. 그나저나 형님네 수영이는 과외 안 해요? 고학년 되면 과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던데.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좋지가 않아서 못 시키고 있어. 어머, 정말요? 학원도 안 다니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가르치고 있어서 괜찮아. 에이, 형님이 전공자도 아니고 수학 가르치기 힘들 텐데. 이제 5학년 올라가면 다른 애들은 벌써 중학교 과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님이 어떻게 가르쳐요? 다른 건 몰라도 공부는 엄마가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우리 수영이는 불만 없이 잘 배우고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네요. 또 선을 넘기 시작한 동서의 말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야지 되뇌었지만
아이 문제로 얘기를 꺼내니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동서는 제 화에 기름을 붓는 말을 했는데요. 자리가 마무리되고 친정으로 갈 채비를 마친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하자 동서가 한마디 거들더군요. 형님,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친정 가시면 엄마한테 학원비 좀 보태달라고 하세요. 요즘 학원 안 보내는 집이 어딨어요? 수영이 그러다가 완전히 뒤처지면 어떡해요? 동서, 우리 수영이가 반에서 1등을 하진 못해도 적어도 중상위권은 유지하는 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선 넘는 말들은 말아줬으면 좋겠어. 내 아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우리 형님은 내가 꼭 걱정돼서 하는 말에 이렇게 까칠하게 반응하신다니까? 내가 예민하다는 거야? 그럼요. 원래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만 남은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못하면 제가 학원비라도 좀 보태드릴까요? 동서 진짜 너무하네. 내가 그동안은 참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젠 안 되겠어. 나 동서 안 보고 살고 싶어. 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재수 씨, 해도 너무합니다. 우린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세요? 제가 하는 일이 근래에 잘 안 풀려서 빚이 좀 생겼습니다. 우리 와이프 급이 같이 갚으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절약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에게 계속 염장질러도 되는 겁니까? 속이 상해서 나도 못 참겠네요. 됐어. 더 얘기할 것도 없어. 그만 가자. 저는 어벙벙하게 선 동서를 두고 나왔습니다. 후에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는 대충 얘기를 들었다며 내가 따끔하게 혼냈으니 다음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전 어머니께 확실히 말했습니다. 다신 동서와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 설이든 추석이든 정아님은 동서 하나만 선택해서 불러달라고 말이죠. 그 얼굴을 계속 마주하다간 집안에서 못 볼 꼴을 보여드릴 수도 있겠다 하니 어머님도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와 저의 인연은 다시 붙을 뻔하다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아예 인연을 끊고 살기는 어려웠어요. 어머님, 아버님의 생신이라던가 어버이날 같은 행사는 그 전주에 미리 가서 밥을 사드리던가 상을 차려드리고 축하해드리고 왔지만 설과 추석이 문제였습니다.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도 동서와 당연히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었고 그때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늘 명절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제가 참으려 하자 이제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저의 성질을 긁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설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동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음식 장만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힘들다고 하시길래 몇 가지 음식만 하고 나머지는 사서 갔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나타난 동서는 어울리지 않게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자신의 아들을 마치 장식품처럼 자랑하며 달고 왔더라고요. 동서는 모두에게 인사를 건네고 주방에 있는 저에게 쪼르르 달려와 말을 붙였습니다. 어머 형님, 얼굴 보기가 왜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얼굴 봐서 좋을 사이는 아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수영이 이번에 고등학교 가지 않아요? 어디 고등학교 가요? 우리 아들한테 무슨 관심이 그리 많아? 조카인데 당연히 관심이 많아야죠. 서운하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영이는 기계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공업고등학교 진학하기로 했어. 공업고등학교면 공고 아니에요? 맞아. 세상에, 공고는 막 문제 있고 머리 나쁜 애들만 가는 곳 아니에요? 수영이가 그 정도로 공부를 못했어요? 전 미처 몰랐네요. 수영이 성적이 별로라서가 아니라 수영이가 원해서 가는 거야. 요즘은 공고라고 편견 없어. 에이, 그건 형님 생각이죠. 요즘도 다 색안경 끼고 봐요. 형님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네. 그나저나 공고 나면 대학 가기 힘들 거고
그럼 나중에 취직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진짜 걱정이네. 공고 나와도 충분히 재능 살려 대학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 좀 삼가해 줄래? 우리 애가 들을 수도 있잖아.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요, 뭐. 형님, 나중에 취직 힘들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저희 회사에 얘기해서 자리 하나 알아볼게요. 제가 수영이 하나 못 책임지겠어요? 동서, 그 입 좀 그만 다물어 줄래? 나 지금 어른들 계셔서 참고 있는 거거든? 어우, 무서워라. 알았어요, 알았어. 걱정해줘도 난리야. 동서는 오히려 저를 어이없어 하면서 주방을 나갔습니다. 그날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상대해서는 안 되는 인간이다. 상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 명줄만 살살 긁어먹을 뿐이니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동서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동서가 무슨 말을 하든 무시를 하기 시작하니 처음에는 못마땅해 하시던 시댁 부모님들도 나중에는 그러려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동서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시댁 식구들도 아무 말 안 했을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요. 저희 아들도 어느새 학교를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동서가 우려하던 것과 다르게 엇나가는 거 하나 없이 싹싹하게만 자라온 저희 아들에게 전 매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주로 힘들었던 가정도 회복되었고 남편과 제가 성실히 일을 하니 어느새 번듯한 직장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림살이가 편해지니 제 마음도 누그러지더라고요. 원래도 예민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더 무던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가서 어머님과 아버님과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라도 자주 얼굴 볼 수 있어서 좋다. 작은 애는 요즘 뭐가 그리 바쁜지 얼굴 안 비춘 지 오래됐다. 그러게요. 이번 설에도 안 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자랑할 일 없으면 오지도 않는 애들 뭐하러 찾아? 아직도 그렇게 자랑할 게 많대? 자랑할 곳 없으면 외로워서 어찌 산대? 그러니까 말이다. 날이 갈수록 허영심만 늘어서는 얼마 전에도 돈 좀 달라고 찾아왔더라. 못 버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말아요. 걔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더라. 당신이 싸고 도니까 더 그래. 적당한 선은 지켜야지. 어머님은 늘 동서를 못마땅해 하셨지만 그래도 아들의 부인이니 어쩔 수 없이 보듬어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십니다. 실제로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신 어머님은 늘 상대방을 배려하느라 본인 속은 새까맣게 타버린데도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었거든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그저 좋다 좋다 하시니까 동서도 옳고 그른 걸 모르고 함부로 대하잖아요. 어머님도 따끔하게 야단 한번 치세요. 그래, 엄마도 너무 물러터졌어. 좋은 게 아니라니까. 알았다, 알았어. 내가 다음에도 우리나 너희들한테 함부로 대하면 따끔하게 혼낼게. 그나저나 수영이는 많이 바쁘다니? 얼굴 본 지가 오래됐다. 오늘은 꼭 같이 오려고 했는데 그게 참 어렵네요. 수영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더 그런가 봐요. 그래도 자기 일에 매우 만족하면서 성실히 회사 생활하는 거 보면 기특해요. 그러게 말이다. 내가 어딜 가나 우리 수영이 자랑을 많이 한다니까. 그렇게 하하호호 웃으며 식사를 마무리할 때쯤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이 누가 이 시간에 왔지 하며 인터폰을 보다가 에구머니나 둘째가 왔구나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동안 동서를 마주친 적 없어서 좀 놀랐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피하기에도 너무 늦은 데다가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어른답게 굴지 싶어서 서서 동서를 맞이했습니다.
동서도 제가 있다곤 생각 못했는지 좀 놀라더라고요. 도련님 없이 혼자 들어온 동서는 어머님을 보며 눈이 휘어져라 웃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난 잘 지냈다만 얼굴 보기가 참 힘들구나. 그러게요. 저도 자주 찾아뵈려고 했는데 어렵네요. 어머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사다망 하잖아요. 그래, 밥은 먹었고? 저 밥 못 먹고 이 시간까지 일했잖아요, 형님. 저 밥 좀 줘요. 동서, 만나면 인사부터 하는 게 예의 아니야? 그래서 아까 어머니께 했잖아요. 일일이 인사를 다 드려야 하나? 아유, 그거 너무 성가시잖아요. 어이가 없네. 아무리 그래도 형님인데 밥 차려라 명령하면 안 되지. 똑바로 인사하고 부탁해야지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아버님은 늘 저만 비호하신다니까. 그런 게 아니라 윗사람 대접하는 건 당연한 거야. 알았어요. 저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밥 좀 먹고 말씀 들으면 안 될까요? 아버님도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꾹 다무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저는 묵묵히 동서의 밥을 차려줬어요. 동서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살이 찐 저보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느니 운동 좀 해야겠다느니 막말을 퍼붓던 동서의 몸은 아이를 낳고 저보다 더 커져 지금은 누가 봐도 뚱뚱했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동서의 젓가락은 멈출 생각을 않더라고요. 밥을 다 먹은 동서는 입을 닫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휴, 배부르다. 근데 참, 저 할 얘기가 있어서 찾아온 건데. 할 얘기가 뭐니? 어머님, 아버님, 잘 들어보세요. 저희 진영이가 이번에 취직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하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요즘 취업난 심해서 집에서 노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영이가 기특하게 취직을 했지 뭐예요? 웬일로 왔나 했더니 진영이 자랑하러 왔구만. 그래, 축하한다. 어디 회사에 취직했어?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회사예요. 연봉이 4천이나 된다 하더라고요. 요즘 초임 연봉이 다 작은 거 아시죠? 공무원 연봉도 엄청 낮잖아요. 4천이면 꽤 괜찮죠? 축하해요, 동서. 형님, 축하해주는 얼굴이 왜 그렇게 굳었어요? 설마 수영이 졸업하고 아직 노는 거 아니죠? 뭐 공고 나와서 어디 제대로 된 거 취직했겠어요. 그래도 어디 대학 간다는 얘기는 어머님께 들었던 것 같던데. 그러길래 없는 살림에도 자식 교육을 잘 시켰어야죠. 과외 한 번 안 시키고 학원 한 번 못 보냈으니 오죽했겠어요. 다 풀인 만큼 거두는 거더라고요. 동서, 말 다 했어? 어머, 또 얼굴 싹 변한 거 봐봐. 무서워라. 왜요? 저 때리기라도 하시게요? 아니, 동서를 왜 때려 내가? 불쌍한 사람인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잠깐만 기다려봐. 저는 피식 웃고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얼마 가지 않아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전 스피커폰으로 바꿔서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수영아, 많이 바쁘니? 아니, 엄마, 지금 좀 괜찮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내가 갔어야 했는데 미안하네. 괜찮아. 안 와도 온 것처럼 다 생각하셔. 그나저나 수영아, 엄마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 월급이 어떻게 되지? 에? 엄마 알고 있으면서 그건 왜 물어요? 어디 아들 자랑하려고 그래? 나 월급 4천이잖아. 우리 엄마 평소에 안 묻던 걸 다 묻네? 갑자기 궁금해서 그랬어? 그래, 아들 일 보고 이따 보자. 끊어. 전 자랑스럽게 전화를 끊고 동서를 쳐다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동서가 벙찐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들었어, 동서? 월급이 4천이라고요? 말도 안 돼. 거짓말이죠?
연봉이겠지. 동서, 속고만 살았어? 진짜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다들 작당하고 나 놀리는 거죠. 그렇죠? 공고 나온 수영이가 그렇게 많이 받을 리가 없잖아. 우리 수영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재능이 뛰어나서 기술 개발을 시작했고 지금은 그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뛰어난 기술자가 됐어. 그래서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야단이라 그중에서 가장 연봉 높은 곳에 취직한 거야. 그러니까 스카웃 당한 거라고. 동서 아들하고는 다르게 말이지? 이럴 수가. 동서, 사람 앞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동서가 그랬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나도 우리 수영이에 투자 많이 했어. 돈으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애정을 담뿍 줬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컸나 봐. 동서는 돈을 퍼부어 대는데 결과가 이렇게 신통찮아서 어떡해? 제 말을 들은 동서가 바닥으로 주저앉더라고요. 와, 그때의 기분이란. 진짜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했죠. 결국 동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더라고요.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겠다는 행동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에게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게 사람이 마음을 좋게 가져야지. 이런 꼴 당하니 이제야 후회가 들어? 아이고,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내가 창피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 자랑할 거 있을 때만 시댁 찾아와서 실컷 자랑만 하고 내빼더니 왜 그래? 오늘도 자랑 더 해봐. 내가 그동안 그 자랑 듣느라 얼마나 속이 터졌는 줄 알아? 동서는 더 당해봐야 해. 동서의 화려한 메이크업이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그날 동서는 제게 사과 한마디 없이 본인이 서러워 죽겠다는 듯 엉엉 울기만 하고 시댁을 떠나버렸죠. 하지만 저는 아직 동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괴롭혀왔으면서 제게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고 서럽게 울기만 한다고 제 앙금이 전부 사라질 순 없었죠. 사실 저희 아들이 잘 되고 난 뒤 저도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팔불출 같아서 그냥 속으로만 삼켰어요. 어차피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될 걸 뭐하러 얘기를 하겠나 싶어서 시댁에도 크게 말씀드리지 않았죠. 그런데 동서의 행동을 보니 동서 같은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줘야 하겠더라고요. 예의 갖춰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없는 살림에 자식 교육 잘 시키라는 말이 제게 할 말입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딱히 무슨 방법으로 동서를 홍군형 내야 할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와 식사를 준비하는 제 뒤로 슬며시 다가와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우리 수영이 왔어? 많이 힘들었지? 조금만 기다려. 너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줄게. 와, 감동이다. 내가 오늘 제육볶음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어? 엄마는 안 물어봐도 다 알지. 역시 우리 이 여사 눈은 못 속인다니까. 잠깐 이리 와봐. 줄 거 있어. 얼마 전에도 지갑 사주더니만 또 뭐 줄 게 있어? 얼른 와봐. 아빠도 여기 앉고. 전 아들의 손을 잡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같이 따라와 제 앞에 앉았고요. 그 사이에 앉은 아들이 매우 자랑스러운 얼굴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잘 키워주신 데에 대한 보답이야. 뭔가 보니 그것은 자동차 키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차에 대해 문외한인 제가 봐도 이 키는 벤츠 차량의 키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이건 벤츠 아니야? 맞아. 엄마 아빠도 이제 좋은 차 타셔야지. 돈 잘 버는 아들 뒀는데 이 정도는 누려야 하지 않겠어? 세상에,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니?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 그냥 눈 딱 감고 감사히 받읍시다. 우리. 야,
나가서 우리 잘난 아들 자랑 좀 해야겠다. 감동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한참 믿기지가 않아 차키를 들여다보다 아들이 내려가서 차 시승해보자고 하는 말에 내려가 차도 보고 차를 본 김에 고사도 지내야겠다 싶어서 고사도 지냈는데도 현실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비싼 차를 몰아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자고 일어나면 이게 꿈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 눈만 꿈뻑꿈뻑 하고 있으려니까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이 차 끌고 동생네 가자고요. 다른 건 몰라도 재수 씨한테는 자랑 좀 해야겠다면서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탁월한 생각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줄 생각에 그날은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했는데도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어요. 남편이 도련님한테 전화를 걸어 오늘 집에 있냐고 물어보니 도련님은 등산하러 집을 비우고 집에 동서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줄 것이 있어 집에 잠깐 들리겠으니 재수 씨한테 말 좀 전해달라고 하고 저보고 빨리 나가자고 하더군요. 어째 저보다 더 신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하는 일이 잘 안 풀려 가장 속상한 건 남편이었을 텐데 매번 저를 들들 볶는 걸 봤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비싸서 그런지 반지턱 넘을 때도 느낌 하나 없다며 호들갑을 떠는 남편을 보고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동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 이리 잠깐 내려와 봐. 오셨으면 올라오지 왜 내려오라고 하세요? 저 지금 형님 얼굴 볼 기분 아닌 거 아시잖아요? 왜? 월급 4천 받는 아들 가진 형님이라 배알 꼴려서 보기 싫어? 그,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 내려와 봐. 동서는 투덜거리며 전화를 끊더군요. 전 차에서 조그마한 선물 박스를 하나 꺼내 내렸습니다. 잠시 뒤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열고 나온 동서가 저를 발견하고는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아주버님도 같이 오셨네요. 오늘 주말이라서 같이 와봤어. 차도 없으신데 이 멀리까지 뭐하러 오셨대요? 차가 없긴 왜 없어? 여기 있잖아. 저는 자랑스럽게 저희 차를 가리켰습니다. 동서가 천천히 눈을 꿈뻑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서더라고요. 설마 이 차요? 이 차가 형님네 차라는 건 아니겠죠? 아니긴 왜 아니겠어. 맞아, 우리 차야. 우리는 괜찮다 괜찮다 했는데 얼마 전에 수영이가 뽑아준 거 있지? 좋은 차 좀 타고 다니라면서. 내 아들이지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말도 안 돼. 리스 차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 그럼 동서 마음대로 생각해. 어차피 우리 차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저 지금 염장 지르러 온 거죠? 그런 거죠? 진짜 이럴 수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늘 나한테 염장 지르고 내 속 뒤집어지게 만든 건 동서잖아.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그마치 몇십 년을 들들 볶아댔으면서 겨우 이게 그렇게 배알이 꼴리고 화가 나? 아직 동서는 나한테 한참 더 당해야 해. 내가 그동안 동서 때문에 응어리진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매번 날 생각한답시고 했던 동서의 말들은 전부 다 날 깔아뭉개고 자신을 높이는 식의 말들이었지. 날 위해서 한 말에 왜 죽자고 덤벼드냐고 오히려 의아해한 것도 동서잖아. 어때? 당해보니까? 그,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아니, 수영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어?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다 했는데 수영이가 우리 애보다 잘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불공평하잖아. 세상은 나쁜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불공평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 특히 동서 같은 인간한테는 더더욱 말이야.
그동안 우리가 참아왔던 것도 다 나중에 갚아줄 날이 생길 거라는 믿음으로 묵묵히 견뎌왔던 것만 알아둬요. 재수 씨는 우리 집사랑 같은 형님을 만나서 자랑할 것도 없는 자랑 실컷 하면서 자존심 채웠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얘기 들으며 자존심 깎이면서 살아. 아이고,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그러게 진작 심보를 곱게 썼음 이런 일이 생기겠어? 아참, 이거 받아. 이거 주려고 왔어. 저는 조그마한 쇼핑백을 동서에게 내밀었습니다. 동서는 눈물을 훔치면서도 그걸 받아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기대하는 눈빛이 읽히는 걸 보니 진짜 사람 같지도 않았습니다. 동서가 쇼핑백을 열어 포장된 선물 박스를 뜯었습니다. 그리고는 경하게 소리쳤죠. 왜냐면 제 선물은 동서가 신혼여행 후 제게 건네주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비누였거든요. 왜 그렇게 놀라? 이번에 보니까 동서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 피부도 예전 같지 않아 보여서 말이야. 그 얼굴로 얼굴 빡빡 문지르면 피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그거 들고 온 거 아니겠어? 앞으로 그 비누 잘 쓰고 예쁜 피부 되길 바라. 짜증나! 동서가 비누를 던져버리곤 악을 쓰더라고요. 질투에 미쳐서 앞뒤 분간이 되지 않는 모습이었죠. 진짜 더 이상의 복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안쓰럽기까지 한 모습을 봐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남편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이쯤 하면 됐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차에 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쪽에서 익숙한 사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를 벅벅 긁으며 더벅머리를 한 채 느릿느릿 걸어던 사람이 우릴 마주치자 움찔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동서의 아들 진영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얼굴을 본 기억이 없어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아있긴 했지만 진영이가 맞았습니다. 진영이? 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어디 갔다 오는 길이니? PC방에 자소서 좀 쓰고 오는 길이에요. 자소서라니 너 취직했다고 하지 않았어? 진영아, 어른들 얘기하는데 네가 껴서 뭐해? 얼른 집에 올라가. 엄마는 내가 무슨 애야? 내 나이 27이 다 돼가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올라가라니까. 취직 아직 안 한 거니? 네, 보다시피요. 엄마 욕심 많아서 웬만한 기업은 서류도 못 내게 한다고요. 제가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해서 대기업은 꿈도 못 꾸는데 자꾸 거기나 원서 쓰라고 하고 이러다가 완전 백수 되겠어요. 그럼 큰엄마 큰아빠 전 이만 올라가 볼게요. 진영이 올라가고 나자 전 헛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런 거였어? 그런데도 취직했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친 거였어? 취직 안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붙었다고요. 한 달도 안 되어 그만두라고 해서 그렇지. 언제는 연봉 4천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왜? 형님이 월급 4천이라고 하니까 그만두라고 했죠. 그렇다고 바로 사표를 내라고 했단 말이야? 동서도 참 동서답다고. 그래, 어쩌겠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살 것 같은데 마음 좀 곱게 써봐. 혹시 또 모르잖아. 개과천선했다고 상이라도 내려줄지. 두고 봐요. 내가 꼭 형님 코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래, 어디 마음대로 해봐. 난 또 이렇게까지 나오면 동서가 행여라도 내게 사과 한마디 할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잘못 생각했네. 동서는 사과를 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는 걸 내가 잊었어.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 저와 남편은 다시 차에 나란히 올라탔습니다. 동서는 저희가 타서 시동을 거는 걸 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내 포기한 듯 씩씩거리며 고개를 돌려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앞으로 더 이상 내 속 안 긁겠지? 또 긁어대면 그게 사람이야? 걱정 마. 한동안은 쪽팔려서 얼굴도 못 내밀 거니까. 그래도 당신 때문에 속 시원히 복수했네.
비록 사과는 듣지 못했어도 이게 어디야? 오늘 밤 잠 못 자고 끙끙 앓겠지? 예전에 나처럼 말이야. 더 당해봐야지. 그래야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지. 그런 얘기를 나누며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대로 한동안 동서는 시댁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랑질과 사치에 치를 떨던 시부모님들도 오히려 잘 됐다며 동서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글쎄, 동서와 도련님이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도련님은 동서 때문에 쓰고 싶은 것도 못 쓰고 허덕이면서 살고 있었는데 동서의 욕심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점차 커진 거죠. 결국 보다 못한 도련님이 이혼을 하자고 했고 동서는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 후에야 도련님이 시댁에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힘들었던 걸 털어놓는데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어쩌면 최대의 피해자는 도련님과 조카일지도 모르죠. 조카는 도련님과 살기로 했고 동서를 벗어나자 원하는 기업에 취직해서 지금은 회사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늘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동서는 지금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조카와 연락을 하긴 하는데 조카도 만나진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 욕심 버리지 못하면 지금도 형편이 좋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 식구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내년에는 아들이 모처럼 휴가를 받아 해외여행을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는 게 바빠 제대로 된 여행도 한 번 하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제가 고생했던 것을 다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요즘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힘드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나중에 해뜰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럼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행복만 하세요.